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요즘 많이들 고령화 이야기하시죠. 그만큼 한국에는 이 고령층이 실제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면 질병의 발병률은 그만큼 높아지고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환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특별히 50대에게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수술비 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요. 수술비 보험을 비롯해서 지금 내 나이와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보험 구성해 보시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선택하면 좋은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꼽으실 텐데요. 그만큼 의료비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정수 전문가와 수술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5, 60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는 건강에 걱정되는 나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아래로는 자녀분들 챙기느라 어깨짐이 너무 무거우셔서 제대로 된 보험 준비 하나 못하신 5, 60대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보험 하나 정도는 나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성비 좋은 5, 60대를 위한 그런 수술비 보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자, 그 집을 장만하는 그 연령이 언제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53.4세더라. 이게 2015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2015년에 전국 2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 임원이 되는 꿈에 그리는 임원이 되는 나이가 언제냐 했더니 그것도 51.5세 평균 나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자녀분들 키우고 졸업시키고 결혼하고 하는 그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느냐 했더니 평균 나이 54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장만하고 임원이 되고 결혼시키는 나이가 다 50대 초중반에 나오더라. 그런데 자, 똑같이 2011년에서 2015년 5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3대 질환이죠. 암, 뇌, 심장. 요 5년 동안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받은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암은 평균이 51.5세고 뇌출혈은 50.9세, 급성심근경색은 53.7세더라. 그러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고 임원이 되고 자녀분들 결혼시키는 나이와 내가 이런 두려운 3대 질병에 걸리는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통계상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다 꿈에 그리던 걸 이루었지만 내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50대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대 질환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생명보험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죠? 생명보험에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는 지금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조사에서는 풍이 오는 뇌경색이라든가 뭐 협심증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질 이런 진단은 다 빠졌습니다. 발병률이 낮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에 50대에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50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이런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보는 거고요. 자, 2년 전에 2018년도에도 이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자, 뭐가 가장 사망 원인 1위고 어떤 진단을 가장 많이 받느냐. 자, 악성 신생물이 1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악성 신생물이 뭘까요? 암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가입한 바로 암입니다. 암, 악성 신생물. 그러면 2위와 3위와 4위가 어떤 거냐? 뇌혈관과 폐렴과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쪽에는 굉장히 준비를 잘했지만 폐나 뇌나 심장 쪽에 대한 그런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2, 3 위에 있는 2대 질환이나 3대 질환까지는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50대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뭐냐면 협심증 수술 굉장히 많이 하죠. 협심증. 자, 협심증인데 예전에는 육안으로 보면서 째는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협심증이 뭐냐? 우리 심장으로 가는 어떤 관상동맥 길이 막히는 거죠. 뭘로 막혀요? 찌꺼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혈전이 막 쌓이는 거죠. 그 혈전이 쌓임으로 인해서 심장으로 가는 어떤 산소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는 질환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심증도 수술하지 않아요. 이 혈관을 통해서 이 스텐트를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망이 들어가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50대에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협심증이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뭘까 봤더니요. 자, 심장 판막 질환이다, 빈맥이다, 부정맥이다, 심부전이다. 이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장 판막 질환이 어떤 거냐면 이 심장에는 4개의 문이 있대요. 우리 집에도 각각 다 문이 있듯이 심장에도 문이 있는데 혈액이 들어가서 역류하지 못하게끔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런데 이 심장 판막 질환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의 기능을 계속 쓰기 때문에 닳아진대요. 닳아져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게 심장 판막 질환이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뭐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가슴을 열고 하고 뇌를 열고 하는 수술은 굉장히 위험해서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걸 하냐? 시술을 하죠. 시술. 왜? 그만큼 우리는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돼서 고치면 되는데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시술을 많이 하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교체를 해주는 그거를 바로 판막 시술이라고 해요. 판막 교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교체해주는 그런 판막 시술을 많이 하고요. 빈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분당 박동수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 그럼 분당 보통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빈맥은 너무 많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많이 뛰어서 제 귀에 막 들리는 정도의 이런 빈맥 질환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 하냐면 제세동기라고 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수술 안 합니다. 제세동기라고 해서 삽입형. 그래서 심장이 너무 많이 뛰니까 이걸 잡아주는 거죠. 조절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세동기 삽입형. 자, 여기는 판막을 교체하는 인공 판막으로 바꿔주는 교체형이고 여기는 삽입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술로 안 하고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정도 입원을 해서 하는 정도 그런 시술 정도가 된다고 하고 부정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맥도 바로 빈맥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심장 뛰는 게 맥박이 뛰는 게 아주 불규칙한 거죠. 제대로 잘했다 갑자기 탁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이런 질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도자절제술이라고 해서 이제 고주파 전극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바로 의료기술에 신의료기술의 혜택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부전, 이거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풍이 오는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혈관 질환 진단비 좋다, 허혈성 심장 질환 이 좋다 하죠. 자,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기타 심장병입니다. 기타 심장병.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심장판막 질환이다, 빈맥이다, 부정맥이다, 신부전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방송에서 뇌혈관이다, 허혈성이다 좋다라고 하니까 이런 질환들을 많이 놓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50대에 계신 분들 협심증이라든가 어떤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50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 많이 돼요? 특히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크게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병원비 청구해서 보상받은 그런 이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보상받아서 청구한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실손보험료는 계속 인상이 돼서 갱신 안내장에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0대 중반 후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냥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손보험 굉장히 오르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50대에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큰돈 질환, 큰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질환에 대한 보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거? 보험료가 이렇게 갱신돼서 날라오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계속 인상돼서 날라오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좀 없는 보험은 없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큰 질환, 두려운 질환이 진단받았을 때 납입면제도 되는 기능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보험료가 좀 싸거나 저렴한 건 없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지금 60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성비 좋게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노화돼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삽입을 해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죠. 시술도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의 장점은 과연 뭐가 있을까? 자, 중복으로 보상이 돼요. 중복으로 보상이 돼요. 내가 A 보험사에도 있고 B 보험사에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A 보험사에 들었지만 여러 가지 수술 특약을 함께 들었어요. 다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장의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겠죠. 장점은 중복으로 보상이 돼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60 넘고 70 넘었을 때 나는 건강한데 실손보험은 계속 갱신 폭탄으로 날라옵니다. 그랬을 때 고민할 때 내가 이 실손보험이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 너무 많이 됐을 때 실손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진단비 보장 금액을 보완한다. 이건 뭐냐면 뇌혈관이다, 허혈성이다, 암 진단비다, 너무 좋은 거 알죠? 왜? 진단만 받아도 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금액을 크게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크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면 더없이 좋죠. 그죠? 근데 진단비는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크게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대체 자원으로도 수술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지속치료비 재원.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최초 1회안입니다. 내가 재발하고 또 생겼다고 해서 또 주고 하지 않죠.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에요. 최초 1회. 암이 됐든 내가 됐든 심장이 됐든 모두 최초 1회입니다. 1회. 자, 수술비 보험은 어떻게 해요? 수술할 때마다, 재발할 때마다, 새로운 곳에 수술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치료비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수술은 할 때마다 회당 지급이 돼요. 회당. 이 회당 지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장이나 뇌, 그죠? 그리고 종수술비 아니면 뭐 100일대, 요즘은 100일대까지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수술비는 할 때마다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의 장점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수술비 담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질병 수술비 가장 범위가 넓어요. 그죠? 어느 거 해도 다 준대요. 대장 내시경하다 용종을 때도 수술비가 나가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는 가장 넓지만 보장의 금액은 가장 작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나가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끔 큰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자, 2대 질환 수술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바로 뇌, 그죠? 뇌혈관 수술비입니다. 뇌혈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입니다. 허혈성. 2대 질환이 바로 이거예요. 2대 질환 수술비 들어가죠. 자, 5대 기간 수술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5대 기간에는 2대 질환도 들어가요. 뇌혈관이다, 허혈성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대 질환보다 더 좋은 건 5대 기간 수술비예요. 5대 기간. 그리고 5대 기간보다 또 좋은 게 1종에서 5종 수술비. 이거는 뭐냐면 작은 수술은 작게 주고 큰 수술은 크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종에서 5종, 종 수술비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100일대 질병 수술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대 질병 수술비에는 2대 질환도 들어가고 5대 기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종수술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질환일수록 전부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질환에 대한 보장은 크게 받을 수가 있고 작은 생활 질환은 작게 받아서 불가피하게 되는 지출을 막는 그런 수술비 담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방금 전에 5대 기간 수술비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뇌혈관, 그죠? 뇌혈관,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고 터지거나 막히지 않는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까지 다 되는 게 이 뇌혈관 질환이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이다 아니면 협심증이다라는 게 바로 이 허혈 심장 질환에 들어갑니다. 이 I20에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2대 질환은 바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5대 기간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맥도 들어가죠. 심부전 들어가죠. 여기 아까 심장 판막 수술도 들어가죠. 아니면 어떤 그 빈맥, 불규칙한 맥박 이런 빈맥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심장 환자가 많이 나오지만 10명 중에 반은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시술을 한다. 이 기타 형태의 심장병은 어떻게 된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심장이 노화돼서 더 이상 기능을 잘 못할 때 다 이 기타 형태의 심장병 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도 좋고 뇌혈관 질환도 다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굉장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5대 기간은 심장도 들어가고 뇌도 들어가고 또 간, 신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까지. 폐도 아까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 통계 자료에서 3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폐질환이에요. 폐. 이 5대 기간에는 폐 쪽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뇌나 심장이나 간 그리고 신장, 폐까지 이렇게 5대 기간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온 게 100일대 질병 수술비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100일대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면 101가지에서 다 똑같은 보장 금액을 주느냐, 그게 아니죠. 자, 어디는 72대 질병 수술비가 나왔어요. 어느 보험사는. 그럼 72대를 다 똑같은 금액으로 주느냐?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다 차등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차등이 돼서 작은 생활질환부터 큰 질환까지 차등해서 주기 때문에 솔직히 101다, 72대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일대 수술비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100일대 수술비에서 그 중에 10가지, 10대에서는 1,000만 원 내가 가입하면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100일대에서 27대는 600만 원, 또 21대는 100만 원, 또 40일대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돼요. 그리고 100내장 같은 경우는 30만 원, 치액 이런 수술하게 되면 1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0일대 수술비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이 100일대에 어떻게 해요? 아까 뇌혈관 들어갔고 허혈성이 아니라 심장 질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신장병까지, 기타 형태 심장병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100일대에서 가장 큰 질환, 뇌나 심장이나 폐, 간 이런 부분이 다 10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받고 반복적으로 매회 할 때마다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차등으로 좀 작은 질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일대 질병 수술비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2대 질환이든 아니면 100일대 질병 수술비든 5대 기간이든 그러면 거기서 주는 게 옛날처럼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 또 수술비가 차등으로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관열 수술은 뭐냐? 그럼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서 하는 메스돼서 째서 하는 육안으로 보면서 하는 거는 다 관열 수술에 들어갑니다. 관열 수술에 들어가고 비관열 수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의료 기술이에요. 카테터나 내시경 수술 이런 게 다 신의료 기술에 들어가죠. 째지 않고 관을 삽입해서 수술하는 게 바로 신의료 기술입니다.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데서는 100일대든 2대 질환이든 질병 수술비든 이런 부분은 관열과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시술을 해도 똑같은 내가 가입한 담보 금액이 보장이 됩니다. 매회 할 때마다. 그리고 이런 대내시경이나 복강경, 흉경 이런 거는 대부분 신의료 기술이에요. 신의료 기술인데 이게 이제 심장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관열 수술로도 보험회사는 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50대에 가장 고민되는 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납입면제도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납입면제도 됩니다. 다치거나 아팠을 때 80% 이상 후유장애가 오면 납입면제가 돼요. 그리고 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제자리암 이런 걸로 진단받으면 안 되겠지만 요 4가지를 제외한 암 진단 을 받았거나 아니면 뇌출혈이 왔거나 아니면 막히는 뇌경색이 왔거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이 왔거나 그죠? 그리고 말기 폐질환이나 간경화나 아니면 신부전 이런 진단 받아도 납입면제가 됩니다. 납입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납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만기 될 때까지 충분히 다 혜택을 보는 게 바로 납입면제죠. 그래서 이 8대 납입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험료를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보험료를 산출을 해봤는데 자, 상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많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을 할 때까지. 그래서 큰 수술 하게 되면 최고 500만 원까지 나오는 상해 1종에서 5종 수술비 넣어봤고요. 그다음 질병 수술비. 가장 범위가 넓은 질병 수술비 30만 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질병 쪽에서도 종 수술비 넣었어요.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그래서 질병 쪽은 1,000만 원 좀 크게 넣습니다. 크게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뇌혈관과 허혈성 신장. 요거는 2대 질병 수술비는 21대에도 들어가고 100일대에도 들어가요. 다 해당이 돼서 굳이 안 가져가도 되지만 2대 질병 수술비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보장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이게 재발돼서 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이런 2대 질병 수술비는 챙겨가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2대 질병 넣고요. 또 21대 질병 수술비 여기에도 뇌나 심장, 간, 폐, 신부전, 결핵, 동맥경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대 질환에 21대가 같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듯이
100일대 질병 수술비에서 10가지 안에 뭐가 들어간다. 뇌혈관 들어가고 심장질환 들어가고 심부정, 결핵, 동맥경화, 폐질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도 또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갈까요? 협심증. 질병 수술비 나가죠. 또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나가죠. 21대에서 나가죠. 100일대 수술비에서 나가죠. 종수술비에서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하고 종수술비에서 한 3종 수술비 나갑니다. 그러면 500만, 3,580만 원 정도가 협심증 진단받아도 나간다. 그럼 내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나갈까요? 자, 종수술비 1,000만 원 똑같죠. 여기서 나가죠. 뇌혈관에서 나가죠. 21대 나가죠. 100대 나가죠. 그러면 수술비만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리고 모든 질병 포함한 질병 수술비 4,030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했음에도 이렇게 큰 수술비가 나간다는 건 그동안에 어떤 진단비는 최초 1회 다음에 재발하면 또 반복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나가고 아니면 내시경하다 아까 위내시경을 하든 대장 내시경을 하든 내시경하다 용종 작은 거 하나 있어서 떼냈어요. 작은 생활질환 30만 원 이런 거 재미삼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나이 들어가서 백내장 시술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백내장 시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쪽 눈을 하루에 한꺼번에 다 못하죠. 아픔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왼쪽 눈하고 뭐 내일 오른쪽 한다든가 한 달 후에 오른쪽 한다든가 했을 때 백내장 시술할 때는 어떻게 나가요? 질병 수술비 기본적으로 나가죠. 여기서 나가죠. 그리고 또 일종 수술비에서 일종 수술비로 나가요. 10만 원 나가죠. 그리고 21대에서 30만 원 나오죠. 100일대에서 30만 원 나오죠. 그러면 한쪽 눈 백내장 시술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33, 60, 90에 100만 원이 나가죠. 그럼 양쪽 눈 2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라는 거는 가성비 좋게 작은 생활질환부터 우리가 항상 두렵고 걱정하는 큰 질환 수술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매회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세 계신 분들, 딱 나이 50 되신 분들로 보험료를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자, 남성분들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이것저것 나갈 게 너무 많아서 또 들어오는 보험료도 있고 아직 자녀분 아직 결혼도 못 시켰고 너무 나가는 게 많다. 그렇지만 그래서 크게는 못 들어간다 하면 갱신으로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입하시고 20년 동안 보험료 똑같이 내는데 이런 보장이 월 4만 5천 원대예요. 여성분들 3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험료가 갱신돼서 인상이 되고 이런 게 스트레스고 고민이신 분들은 나는 보험료 내고 오르지 않는 걸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년 납에 90세로 가셔서 월 8만 원, 여성분은 6만 4천 원에도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 특약은 저희가 이제 90세 만기로 많이 해드리는데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로 하셔도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납 100세 가져가시는 분도 많고 20년 납에 90세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꼭 수술이 아니고 시술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는 가성비 좋게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있어도 이런 보험 정도 하나는 든든하게 갖고 가시는 게 노후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병률이 높은 게 암담으로 뇌나 심장이지만 뇌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심장은 노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삽입하고 교체하고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거는 미리미리 빈틈없이 잘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큰 질병일수록 수술비나 진단비가 크게 나오게 준비하셔서 노후에 불가피하게 지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우리의 생활이 여태까지 이뤄왔던 생활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수술비 보험 좋다는 말을 정말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보험료는 저렴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하는 101가지 수술에 대해서 반복 보장을 해주는 똑똑한 수술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50대가 넘어가시면은요, 주변에서 한둘 좀 아프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또 내가 가진 실비는 매년 갱신이 되는 데다가 진단비를 추가하자니 너무
비싸서 부담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대안책으로 오늘 수술비 보험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신 김정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만나본 수술비에 질병 수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이 질병 수술비가 굉장히 보장이 넓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혹시 보장 못 받는 수술도 있을까요? 네. 손해보험에서 질병 수술비는 보장되지 않는 게 거의 실손의료비 보장되지 않는 거 거의 맞게 가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질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남성분들 포경 수술하는 거, 또 여성분들 요실금 수술하는 거,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할 때 제왕절개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성형하고 치과 질환 받고 이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질병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질병 수술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손의료비에 보상되지 않는 거와 거의 똑같이 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실비와 보장 범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병이 아닌 뭐 여러분들 미용 시술이라던가 제왕절개 그리고 요실금 등 특별히 안 되는 수술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린 101대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수술비도 준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수술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체크해 가야 된다는 거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관열과 비관열을 뭐 상관없이 뭐 주는 상품을 선택해라라는 말씀 많이들 네. 하시던데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이 그런 걸까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 드린 것 중에서 질병 수술비라든가 뭐 21대 질병 수술비 아니면 뭐 100일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에서는 관열과 비관열을 따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5대 기간 수술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보험료 산출할 때는 5대 기간은 안 넣었었죠. 5대 기간에는 뇌나 심장, 간폐, 신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 내가 1,000만 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관열 수술하게 되면 1,000만 원, 비관열하게 되면 5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긴 합니다. 그래서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만 관열, 비관열을 따지고 나머지는 관열, 비관열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지 않는 비관열 수술 때도 많이 주는 그런 수술비 담보를 하시면 되고 5대 기간 같은 경우는 보장의 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같이 맞춰서 가져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렇군요. 5대 기관 수술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관열과 비관열 때 진단금이 조금 그러니까 수술비에 대한 보장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수술에 대해서 간단한 시술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유병자분들이 이제 내가 가입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뇌경색을 좀 앓으신 분들도 오늘 소개해 주신 수술비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보험이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다 준비할 수 있게끔 상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유병장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강의에서 나온 거는 건강하신 분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든 강의고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 뇌경색을 앓으셨던, 뇌출혈을 앓으셨던 어떤 갑상선이나 어떤 허리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도 우리가 요즘 간편심사보험이라고 있잖아요. 3개월 이내에 어떤 치료력이라든가 2년 이내 입원 수술, 또 5년 이내 암 진단 이렇게 받은 요것만 통과를 하시게 되면 간편심사보험으로도 충분히 수술비 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뇌경색이나 이런 걸 앓으셨던 분들은 이런 담보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보장 범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유병력자분들도 많은 문의 주시고요.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그동안 자식들 챙기느라 그리고 살아가느라 바빠서 변변찮은 보험 하나 준비 못하신 분들은요. 이제 좀 저렴하게 부담 없이 이 수술비 보험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아플 때마다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101가지 수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넓은 수술비 보험 저렴하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렇게 수술비 보험은 물론이고 지금 내 나이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좀 유리한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 훌륭한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 와 있는지 화면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주변 지인 중에 입원한 친구가 있어서 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험이 있는데 정말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까 보장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요. 제대로 잘 가입된 보험인지 몰라서 새롭게 가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요. 제 나이와 상황에 맞는 보험,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리모델링 좀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50대 후반의 남성분입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이분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분은 50대 후반 남성이신데 살짝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보험을 몇 개를 가입해두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서 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증권을 한번 꺼내보신 것 같거든요. 이분 증권 한번 살펴보고요. 문제점 좀 찾아볼까요? 네,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보험료를 너무 과도하게 가입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을 너무 잘못 가입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처음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게 1999년, 그러니까 20년이 조금 지난 그 정도의 이제 보험 가입을 시작하셔서 약 한 3개 정도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본인의 보험이 만기가 다 됐다, 끝났다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고 주변과 이제 어떤 뭐 친구가 입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에 대한 얘기, 뭐 건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보상받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시던 중에 나도 이제 보험이 좀 다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에 대한 관심도 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입을 하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좀 고민하시는 상태에서 주변의 소개로 이제 설계사분을 만나가지고 제안을 받으셨는데 설명을 듣던 중에 잘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저희 방송같이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셨고요. 이왕 이번에 가입하는 거 좀 제대로 가입을 해서 다시는 좀 보험에 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좀 의견을 좀 주셨었고요. 이분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좀 살펴보면은 보시는 대로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고 내용이 좀 단촐하죠. 대부분 다 그러네요. 암으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가입을 해보신 시청자님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보험하면 암보험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보험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그래서 보험하면 대부분 다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그런 형태의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경우가 많고, 역시나 이분도 이제 암보험 요것과 이제 두 번째 것도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가격만 조금 다르고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다만 처음에 보셨던 것은 65세 만기, 그리고 지금 보신 건 70세 만기. 만기가 굉장히 짧죠. 너무 짧은데요? 맞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80세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보험들이 거의 다 이랬다. 그러게요. 한 20년이 된 보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을 텐데 요즘 뭐 100세 만기 다들 타시잖아요. 그렇죠. 120세 만기도 있고요. 지금 태어나는 자녀들의 기대 수명은 150세까지라고 하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죠,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가입한 보험은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은 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것도 거의 뭐 암보험에 가까운 그냥 단촐한 그런 보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이분이 70세 만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50대 후반이니까 10년 정도의 보장이 더 남아 있거든요. 10년 이상.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납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는 게 끝났기 때문에 본인의 보장도 다 끝난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게 이 납입 기간과 만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은 내가 돈을 내는 기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본인 말로 성격이 좀 급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내는 게 너무 싫어서 본인은 다 10년 납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부 다 10년 납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만기는 65세와 70세이기 때문에 아직 만기가 6년 그리고 11년 요 정도가 남아 있는데 돈 되는 게 끝났다 보니까 보험 보장도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혼동을 하셔서 잘못했으면 자칫 이 보험을 해지하실 수도 있었던. 큰일 날 뻔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험들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나 해지를 하고 새로 들려고 그런 마음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당연히 해지를 하면 안 되고요. 70세까지 만기를 다 채우시고 만기 환급금을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 10년 사이에도 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이 보험들은 과거에 가입해서 과거에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갑상선암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갑상선암도 일반암처럼 받을 수 있고 또 암 입원비만 하더라도 직접 치료 입원이라는 말이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든 암병동에 입원을 하든 가입된 금액 그대로 입원비도 또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70세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만기 때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이번에 제안을 받으신 보험을 보니까 간편건강보험을 제안받으셨어요. 간편건강보험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그러게요. 이분 건강하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약을 드시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병원을 가신 지도 거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력이 없는 분이시고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면 당연히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증이 이미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남들보다 2만 원에서 약 한 3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돼요, 돈을. 더군다나 이분은 또 기존하고 똑같이 또 10년 납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너무 긴 게 싫다라고 해서 10년 납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금액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 내용도 문제죠. 이분 같은 경우는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도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장이 너무 좀 적은 게 아니냐. 암에 걸렸을 때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난 기존 보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제안을 하신 분께서는 아니다. 그 기존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끝난 게 아니죠. 저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지만 70세가 지나면 전부 다 보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70세 이후에는 그럼 결국 이 보험 하나만 가지고 이분이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70세 이후를 생각해서 넓게 보장을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거는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납입에 대한 부담은 끝났고 대신에 그건 70세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보험이 있으니 이번에 드는 것도 조금만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분은 20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 이후로 보험을 들여다보지 않으셨고 전에 다니던 회사,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제가 뭐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회사 내에서 실비보험을 보장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실비도 가입을 안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시고 자영업을 하신 지 몇 년 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지금 현재 실비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기 전에 그 실비부터 조회를 해서 실비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이분은 실비보험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하시니까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이 크고 넓은 그런 보험으로 가입을 시켰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추천은 받으시고 아직 가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다행이고. 다행히 지금 현재 보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은 안 하셨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 방송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보험을 본인에게 맞는 목적에 맞는 보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우리가 옷을 살 때 내 맞춤 옷이 아니라 기성복을 판매하듯이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이 사람의 건강과 아무 상관없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런 보험을 권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죠. 남들보다 비싼 보험을 가지게 되니까 보험료를 다 내고 나면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손해가 생기고요. 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보장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좀 오래 져야 되는데 실비도 없고 그다음에 보장 금액도 이렇게 적다면 사실상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내 그 어떤 건강과 직결된
그런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조금은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예, 그냥 아무렇게나 가입하시는 거는 결국 고객이 다 모든 손해를 짊어진다라는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대로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챙겨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은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셔야죠. 제한받으신 그 보험에는 뇌졸중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뇌졸중은 보시다시피 약 70%가량만 보장을 하고 100% 보장이 안 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100%짜리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이 맞고, 심장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라는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만 가입 제한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표는 2005년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성심근경색은 전체 심장질환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0%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병우유장애 특약이에요. 이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직 60세가 되지 않으셨고, 물론 젊은 분들만큼 많이 가입은 안 되지만 이 특약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치매도 보장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내가 노화돼서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장, 그리고 무한 반복해서 지급되는 이런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그 시청자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특약이고 이게 가입이 된다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간편건강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에는 이런 특약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신 60세 전에 나이셨고 건강도 충분히 가능하셨기 때문에 이 특약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범위가 보장이 돼요. 지금 주요 범위만 나타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장이 되고, 무한해서 반복해서 지급이 되고, 장애율이 커질 때마다 중복 보상 다 가능하고요.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까지도 보장되는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고 꼭 가입을 해두시고요. 80세 만기로 가입되신 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80세 만기면 요즘 같은 의료기술이 좋을 때는 장애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90세 정도, 100세는 너무 비싸니까요. 90세 정도 만기로 꼭 가입을 해두시길 바라겠고, 이런 심장질환, 제가 지금 심장질환만 화면에 보여드립니다만, 암, 심장질환과 같이 큰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눈이 침침해서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시는 분들, 뭐 임플란트나 틀니 하시는 분들, 보청기 끼시는 분들, 허리 디스크 시술하시는 분들 전부 다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특약이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이분에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반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냥 무해지 종합보험이었어요. 무해지 종합보험이었고, 암 진단비도 2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도 매회 300만 원, 그다음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이 부분이 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보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65세, 70세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장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10년 정도는 겹칠 수 있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서 충분하게 좀 넣어드렸고, 질병우유장애 특약까지 포함이 됐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많이는 가입이 안 되세요. 어쨌든 50이 넘으셨기 때문에 많이는 가입이 안 돼서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섞어서 뇌와 심장도 2천만 원. 그리고 아까 유병자 보험에 이제 조금 더 범위 큰 수술비 등등도 같이 포함을 시켜드렸고요. 20년 납을 하시라고 제가 좀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 10년 납으로 끝내셨지만 지금은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리 돈을 낸 분과 지금 내고 있는 분들은 납입 면제를 받으시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안 내면서 보장은 똑같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년 만에 딱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납입 기간을 20년, 30년 조금 늘려서 하시는 것도 본인의 나이와 건강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무해지 종합보험을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비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갖고 이분이 100세까지 실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비갱신을 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게끔 그렇게 플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좋네요. 이분은 납입을 다 해서 앞으로 보장받을 일만 남아 있었는데 납입 기간과 만기가 헷갈려서 하마터면 정리를 하실 뻔했고요. 건강하신 분께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정말 필요한 3대 진단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에다가 실비까지 넣어드린 솔루션 제시해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솔루션 제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지웅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